2011 대한축구협회 U리그 오늘 중부리그를 찾았습니다. 선문대학교와 한남대학교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다솔련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5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남대학교, 그리고 홈팀인 선문대학교는 시즌 초반 2패를 당했다가 최근 3연승, 기세가 좋습니다. 어쨌든 뭐 만난 팀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이 오늘 만났습니다. 한남대학교는 뭐 명실상부 중부권 리그의 최강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 시즌에도 중부권 리그에서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서 강자로서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올 시즌도 중부권 리그에 포함이 돼서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선문대학교는 지난해 수도권 A리그였다가 이제 중부권 리그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시즌 초반 행보가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A리그가 조금 더 강팀들이 많았다고 볼 네. 수도 있거든요. 올 시즌 중부권 리그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만날 팀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양팀 순위를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보죠. 한남대학교가 5연승 말씀드렸다시피 5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영남대, 단국대. 자, 이 3위까지 세 팀을 우선은 중부권 리그 시즌 초반에 판도에서 3강을 형성하고 있는 세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단국대학교가 영남대학교에 좀 뒤져 있긴 하지만 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거의 뭐 대등한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문대학교를 시작으로 배제대학교까지를 중위권 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경주대학교와 호서대학교는 첫 승이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기에 앞서서 양팀 감독들을 우선 만나봤어요. 시즌 지금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팀과 4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물론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팀 감독들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눴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선문대학교 조국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제가 그 관동대에서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자, 선문대학교 최근 분위기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반 잠깐 안 좋았다가 3연승, 선두권 거의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선수 분위기 좋죠? 네,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뭐 부상자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네.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오늘 만약에 한남대에 전에 승리를 한다면 완전 분위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필승 전략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훈련은 좀 그 조직 훈련이나 무슨 뭐 체력적으로 훈련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해서 이제 애들한테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홈이고 그래서 뭐 애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어쨌든 선문대학교도 목표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선두권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또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생각하시는 유리그의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조선두고요. 조선두고 지금 뭐 초반에 안 좋을 때 단대하고 영대하고 깨우면서 뭐 깨우면 졌는데 일단 후반기에 좀 끌어올리면은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에서 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에게, 그리고 학교 학우들에게, 선수들에게 이런 거 좀 부탁한다, 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금요일이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수강 신청을 일단은 금요일에 수업이 없어가지고 다 여기 지방학교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서울로 다 또 빠져나가니까 금요일에는 사실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목요일날 해서 좋았을 텐데. 예, 예. 그런 게 그래가지고 있군요, 또. 조금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홈 경기잖아요. 네.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실 테고 좋은 경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독님 생각하신 대로, 구상하신 대로 경기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선문대학교 조국영 감독 만나봤습니다. 한남대학교 이성래 감독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예. 그렇게. 자, 오늘 상대가 먼저 선문대학교니까 선문대학교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 이어가보죠. 예. 시즌 초반 2연패였지만 최근 3연승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에서 경기하는 것도 봤고, 네. 뭐 이렇게 이 팀 칼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해봤고, 그 뭐 보긴 했지만 사실 뭐 마음대로 뜻대로 준비가 되겠어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특별히 준비하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수들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좀 전해주시죠. 저희 팀 지금 컨디션은 뭐 크게 뭐 별 차이 없고요. 가운데 이제 우리 박정민 선수 파트너가 좀 4학년들이 좀 다쳐서 스트라이커가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른 선수들이 커버 잘 해주고 있고, 그 우리 컨디션은 지금 그런 정도고, 뭐 선문대는 제가 알기로 지금 미드필드 선수들이 상당히
뭐 중거리 슈팅이나 또 여러 가지 패스 플레이 이런 거를 잘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드필드 압박 부분 또 그래서 그 차단했을 때 어떻게 빨리 또 역습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습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오늘 인터뷰 마치죠. 사실 시즌 초반 좀 대진율이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대학 팀들이 뭐 지방대 뭐 이렇다고 해서 얕볼 팀은 한 팀도 없어요. 또 5경기를 다 어렵게 치렀고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볼 때 뭐 누가 약하고 누가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발휘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에 많이 주문을 했고 물론 상대 팀들이 이제 뭐 더 강한 팀들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많이 또 마음적으로나 정신력으로나 이런 걸 많이 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남대학교면 중부권 리그에서 다른 팀들의 타겟이 되는 팀이잖아요. 더 많이 준비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목표 우승이시잖아요. 네, 예, 꼭 그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남대학교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은 선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비가 좀 내리기 직전이에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중전까지는 아니고 아마 경기 도중에 비가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의 비는 오히려 선수들에게 또 경기하는데 또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수중전이 된다면 또 경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11 유리그 6라운드입니다. 오늘 중부리그를 찾아왔는데 아까 순위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권 리그는 3강 5중 2약 이렇게 판도가 초반에는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3연승의 선문대학교와 5연승의 한남대학교가 오늘 빅뱅이 일어나는 오늘 선문대학교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유리그 사상은 오늘 첫 맞대결, 공식 경기로는 이제 첫 맞대결이라고 해요. 사실 정식 리그는 작년부터가 정식 리그였는데 권영 리그에서는 만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시범 리그였는데 시범 리그에서도 아직 두 팀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그에서 오늘 첫 대결 양팀 모두 기선을 제압하는데 좀 의미를 둬야 하는 오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역 편성이 바뀐 선문대학교죠. 수도권 A리그 작년에 2010 시즌에는 수도권 A리그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12팀 중에 8위를 기록하면서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사실 뭐 하위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유리그에서만큼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남에서 펼쳤던 춘계 연맹전에서 32강까지 이제 진출했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K리그를 6명이나 배출했다는 그러한 점은 역시 선문대학교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실상부 권역 최강팀이죠.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이 세 팀이서 리그 선두를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중왕전 16강 말씀을 드렸었고요. 춘계연맹전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어요. 조별리그에서 뭐 광주대학교 뭐 이렇게 사실 한남대학교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정민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일격을 당하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선문대학교 4-4-2 포메이션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합니다. 조현욱 골키퍼와 이석현 선수가 눈에 띄는 선문대학교입니다. 이석현 선수도 리그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씩을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까지 5경기 6골 박정민과 득점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남대학교죠. 황성민 골키퍼에서부터 박정민 선수까지. 박정민이 오늘 원톱으로 나오는데 이상래 감독은 박정민의 파트너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4번에 있는 곽재민 선수가 이 수비를 보던 선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잠깐 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박정민 선수에게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죠. 선문대학교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하겠고요.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한남대학교 경기장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남대학교가 자기 진영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선문대학교 최근 기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한남대학교로서 좀 조심조심 풀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만난 팀들 자체가 다르거든요. 선문대학교는 초반 2경기를 영남대 단국대와 치렀고 그렇습니다. 한남대학교는 비교적 더 수월한 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남대학교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리그가 오늘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영남대학교, 단국대학교
올 시즌 플레이오프 또는 권영리그 우승이 예상이 점쳐지는 학교들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레이스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유리그는 오늘로써 이제 6라운드를 맞이하게 됐고 내일 또 펼쳐지는 챌린저스 리그는 이번 주부터 또 인터리그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 5월에 펼쳐지는 축구의 축제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순위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유리그가 구제역 파동 때문에 또 한 달을 쉬었는데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유리그도 지금 거의 뭐 절정에 닿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챌린저스 리그는 이제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피 튀기게 됐고 유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고 한 경기만 미끄러지면 하위권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리그도 챌린저스 리그와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넘어갑니다만 좀 깊어 보이죠. 옵사이드 선언은 되지 않았고요. 터치아웃 되면서 던지 공격으로 한남대학교가 이어갑니다. 해드렸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유리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챌린저스 리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실력이 많이 올라와서 평준화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하는 팀들 감독의 고충이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승점 자판기라고 불리는 약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만만히 볼 수 있는 팀이 한 팀도 없다고. 유리그도 마찬가지고 챌린저스 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K리그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감독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양팀 선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들다. 뭐 전략을 구상한다든지 뭐 좀 쉬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이 있다라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상래 감독도 그랬고요. 그렇게 아무래도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면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이게 축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한국 축구 전체적인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네.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학 출신 선수들인데요. 또 수원컵에서 또 이 대학생 선수들이 또 열심히 또 뛰고 있는 모습을 또 어제 어린이날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뭐 아쉽게 나이지리아에 패하긴 했지만 아직 뭐 2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 보시면 유리그 직접 자 지금 지금은 좀 위험할 뻔했어요. 사실 저희가 중계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선수들이 또 수원컵에서 자주 또 눈에 띄었다는 것은 보는 저로서도 굉장한 즐거움이었단 말이죠. 뭐 저희보다도 본인들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선수를 TV로 보면 그게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리그 대학생들 팬들이 좀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영 감독이 조금 아쉬운 얘기를 했어요.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금요일 수업이 좀 많이 없는 편이어서 집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금요일 유리그가 펼쳐진 올해부터는 좀 경쟁을 찾아주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적어져서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학생들이 전공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수업을 넣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요일은 공강이 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팬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쉬운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거꾸로 생각한다면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는 훨씬 더 부합하는 어떤 금요일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사실은 축구 팬들도 팬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도 하거든요. 네. 월요일, 목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경기를 하고 상당히 초중고 리그도 그렇고 유리그도 그렇고 선수나 학부모들, 감독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또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이 유리그가 한국 축구의 어떤 젖줄이 되는 그런 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남대학교 크로스가 넘어가는데요. 중앙에서 뒤쪽으로 흘렀는데 일단 헤딩으로 수비가 안전하게 골키퍼에게 연결을 합니다. 자, 아직 경기 초반. 자, 끊어냈어요. 앞으로 연결을 하죠. 지금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자, 뒤쪽에서 오는 선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파울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선문대학교 수비 지역에서의 집중력 결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유롭게 하는 것과 천천히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네. 선수들이 조심을 좀 해야겠어요. 자, 이번엔 선문대학교가 상대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 뒤로 돌아서죠. 이석현입니다.
이석현의 발이 뜨겁습니다. 양팀 오늘 10번의 맞대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어떤 매치업이에요. 그렇죠. 이 지금 5경기 6골씩 집어넣고 있는 골잡이들인데 네. 오늘 최전방 싸움을 집중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점은 선문대학교의 10번이죠. 이석현 선수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한남대학교 10번 박정민은 파트너 찾기가 조금 힘들다 할 정도로 파트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부상이 지금 박정민 선수. 자, 지금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악서클에서 약 한 5m에서 10m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선문대학교 슈팅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파울 이제 장면이죠? 공 잡을 때 그렇습니다. 뒤에서 좀 밀었다는 판정 같아요. 자, 손을 먼저 쓰면서 이제 미는 모습이죠. 슈팅 볼 앞에 있는 2명의 선수가 보이는군요. 박민규와 주슬기가 보입니다. 주슬기는 오른발, 박민규는 왼발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발이든 굉장히 좋은 각도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발! 슈팅! 아하! 넘어가는군요. 선문대학교가 전반전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합니다. 경기 초반이고 찬스를 살렸으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경기 초반 한남대학교가 좀 기세를 올리는가 싶었습니다만 선문대학교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유리그를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정말 대학생다운 경기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일반 축구 팬들도 가끔 집 주변에 있는 대학교 찾아와서 경기를 보고 반하는 팬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패기 넘친다는 말을 경기장 내에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석현이 자, 넘어왔어요. 공 걸렸나요? 그러나 수비가 안전하게 돌아서서 처리합니다. 지금 옵사이드가 아니죠. 걸렸으면 좋은 찬스가 될 뻔했는데 오늘 이석현의 파트너로 나온 19번의 김동훈입니다. 자, 자, 끊었어요. 지금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석현까지 좀 연결이 길었어요. 조금 깊었는데요. 일단 볼은 살아있고 왼발로 넘겨줍니다. 중앙에 약간 빈 곳. 뒤쪽 그러나 두 선수가 에워싸고 있죠. 한남대학교 볼을 따냈고 앞으로 박정민이 길게 나옵니다. 연결합니다. 박정민. 자, 박정민이 1대1 싸움에도 능해요. 박정민 한번 보죠. 일단 뒤쪽으로 연결해 주었고요. 다시 한번 짧게. 너무 중앙에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 선문대학교. 자, 1진 1퇴 경기 참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감이라는 것을 얼마나 빠른지 느낄 수가 있는데 선수들 체력도 안배를 좀 해줘야겠어요. 오늘 관중들을 잡는 화면에는 이렇게 그물망이 조금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자, 됐어요. 1대1입니다. 자, 두 선 사이. 그러나 지금은 그렇죠. 뒤에서 좀 잡았죠. 3명의 선수 사이를 뚫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김동훈입니다. 김동훈이 여기서 선택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 찰나를 따지면 정말 몇 초 안 돼. 몇 초가 뭡니까? 뭐 0점 몇 초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골이 되느냐, 슈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산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장면 또 하나가 오늘 경기 전체를 또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매 상황마다 정말 100%의 집중력을 좀 다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이 옐로 카드를 뽑아드는군요. 선문대학교 8번 문정주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이 김창훈 주심이 바로 단호하게 경고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심은 김창훈 씨고요. 1부심에 박철수 씨, 제2부심에는 민재용 씨, 그리고 대기심에 하광식 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석현은 분명히 파트너가 있는 선수인데 사이드 쪽으로 좀 처지면서 약간씩 좀 고립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일단 본인이 좌우로 많이 지금 벌려주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골마우스 쪽에 위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먼 거리서 슈팅을 한번 기록해보는 선문대학교. 이상래 감독이 걱정했던 이 선문대학교 선수들의 중거리 슈팅 능력인데 일단은 걸리니까 바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굉장한 연습량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사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양팀 선수들 모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 프로와 굉장히 비슷한 조건이죠. 일주일에 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한 경기를 좀 장시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준 높은 경기 그리고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터치라인 나가기 전에 일단 살려냅니다만 수비가 내려오면서 걷어냅니다. 박민규의 좋은 수비. 지금은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걷어내려고 했던 과정에서 방해하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선문대학교 유니폼 보면은 성남이라 유니폼과 완전히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 육성을 위한 이 교류 협력을 체결을 했는데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선문대학교 선수들이 유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또 성남이라에서 좋은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갔고요. 다시 한번 던지기. 자, 전반 12분, 13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인데 시간대별로 양팀 선수들의 볼 점유율을 살펴보면 거의 5대5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거의 속도도 비슷비슷하고요. 네. 치고 받는 모습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결국엔 이석현, 박정민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습니다. 크로스 길게 넘어갑니다만 골키퍼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죠. 선문대학교 골키퍼는 21번 조현우입니다. 조현우 선수의 키가 192cm군요. 이 한국 골키퍼들 치고는 꽤 큰 신장에 속하는데 그렇습니다. 장래성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지금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 중에는 가장 크고요. 공식 프로필로는 지금 교체 대기하고 있는 이승규 선수가 또 193cm로 1cm가 더 큽니다. 이 한남대학교는 또 이민수 선수가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또 결장을 하게 되겠는데 네. 그런 부분도 결국엔 이상래 감독이 유리그 레이스를 통해서는 조금 받아들여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딩. 선문대학교가 뒤쪽에 쳐져 있다가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가죠. 자, 터치라인 따라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몸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아니냐 항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어깨를 먼저 집어넣었다는 판정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길게 양팀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밀고 올라가는 속도, 상대 진영으로 밀고 올라가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 돌리거나 숨을 좀 고르는 법이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지금도 있습니다. 짧게 연결을 자, 하죠. 이건- 지금은 김동훈에게 연결이 됐으면 정말 좋은 찬스가 될 뻔했는데 역시 연결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남대교 미드필더진도 굉장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문대학교는 경기 초반 왼쪽 공격이 많은데요. 자, 오른쪽에도 완전히 열려 있는데 자, 먼거리슛 슈팅을 한번 직접 때려봤습니다만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지금은 글쎄요, 슈팅도 물론 좋습니다만 오른쪽에 완전히 비어있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확률이 조금 높은 쪽으로 공격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포백의 장점은 역시 양쪽 측면 수비를 맡아보고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 역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공격이나 수비 어느 한쪽에 모자람이 있는 풀백을 기용을 하게 되면은 경기 전체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는 상대 위험 지역까지는 볼을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좀 좋지 못해요. 자, 지금 몸싸움에서 이겨냈고 다시 한번 뒤쪽.
짧게 연결합니다. 왼발로 넘어가죠. 좋습니다. 그러나 수비 쪽에서 먼저 자, 걷어냈고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 연결이 됐죠. 조준현의 크로스 반대쪽 길게 넘어갑니다.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나는군요. 자, 한남대학교는 좌우 측면에서 잡으면 거침없이 지금 크로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곽재민, 박정민 두 선수를 좀 믿는다는 방증이 되겠는데 선문대학교 선수들이 준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골킥은 좀 짧게 연결이 됐죠. 다시 한번 앞쪽. 김동훈 쪽인데 조금 길어 보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양팀. 글쎄요, 전반전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전술이 충분히 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후반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뭐 90분 계속해서 저렇게 달릴 수는 없거든요. 네. 확률을 좀 높여가는 공격 작업을 시도를 해야겠습니다. 헤딩 앞쪽으로 안전하게 연결하는 한남대학교. 앞쪽 박정민 쪽이죠. 자, 빠졌어요. 박정민의 오른발! 박정민입니다. 박정민 원샷 원킥! 애누리가 없습니다. 걸리면 골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득점력입니다. 벌써 오늘로써 6경기 7골째를 뽑아내는 박정민. 지난 시즌이 권영리그 20경기 17골이거든요. 네. 이 기세라면은 뭐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박정민의 골도 멋있었습니다만 그 전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글쎄요, 뒤에서 수비를 완전히 허물었거든요. 패스 한 방으로 어떤 이 달군 칼로 이 버터를 녹이듯이 그냥 녹여버렸는데 박정민 선수가 한턱 쏴야겠습니다. 전반 18분에 한남대학교 박정민 선수의 골로 한남대학교가 1대0 앞서가게 됩니다. 지금도 선문대학교 수비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었는데 자, 이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조준현의 패스였는데요. 수비 뒷공간 완전히 무너뜨렸고 여기서 박정민의 골. 단 한 번의 터치 없이 바로 흐르는 공을 탄력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본인이 뛰어가고 있는 속도를 그대로 살려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선문대학교의 도움 수비 좋죠. 자, 앞쪽 박정민이 있다면 선문대학교는 이석현이 있거든요. 충분히 활용을 좀 해야 할 선문대학교 입장입니다. 자, 글쎄요. 박정민과 이석현 경기 초반 양팀 10번들에 서 있는 위치가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 볼 잡은 선수가 이석현이거든요. 이석현은 좌우 측면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박정민은 가운데 서서 대놓고 골을 넣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뒤에 있는 선수들의 지원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선수의 스타일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석현이 득점을 해줘야 선문대학교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골잡이는 많은 곳에서 굳이 이 체력 소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짧게 던져주고요. 본인 다시 이어봤죠. 올라와요. 넘어가야 될 텐데 조금 높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하는군요. 황성민 골키퍼. 콜플레이가 좋았어요. 자, 지금은 다소 크로스가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서문대학교 최전방에는 신장이 좋은 선수들은 없거든요. 네. 저 한남대학교 선수들 어쨌든 중앙 수비수들은 보통 신장이 조금씩 크기 때문에 강한 크로스, 빠르고 강한 크로스를 좀 올려야겠습니다. 한남대 다시 한번 뒤쪽. 자, 오른쪽에 다시 또 돌아 들어가고 있죠. 한남대학교가 이제 템포를 조금씩 조절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앞쪽. 자,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집니다만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곽재민, 글쎄요, 뒤쪽에서 박정민 선수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좀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곽재민이죠. 지금도 크로스가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남대학교. 자, 페이스를 완전히 가져오는 듯한 모습이죠. 이 골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지금 나가기 전에 살려내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전개해 갑니다. 한남대학교.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지금 호흡이 좀 멋질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큰 선수가 최전방, 작은 선수가 좀 섀도우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박정민, 곽재민이 반대로 위치를 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 지장 한복판에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서문대학교. 자, 지금 화면에는 좀 보기가 좀 힘듭니다만 한남대학교 수비할 때 그러니까 선수들이 서 있는 모습이 서문대학교 선수들이 볼을 좀 쉽게 전개하기 힘들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촘촘하게 서 있죠. 이상래 감독이 경기 전에 말한 이 미드필드 압박이 경기 초반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어딜 가든 볼이 가면 일단 몸싸움이 벌어져요. 이석현 짧게 줍니다만 받아주는 김성훈 선수는 나오는 과정이었고 이석현 선수는 들어가는 패스를 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뒤로 그대로 흘렀고 앞쪽으로 넣어주는데요. 오늘은 경기 보시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기 보시기에 참 편할 것 같아요. 양팀 선수 유니폼이 색깔이 완전히 구분이 되고 있고 등번호도 또 굉장히 잘 보이게끔 또 옷이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가슴으로 볼 트래핑 김성훈이죠. 김성훈이 앞쪽으로 넣어줬고 박민규의 왼발 그러나 그렇죠. 밀려서 손으로 넘어집니다. 잡았어요. 자, 전반 초반에도 사실 저거보단 조금 앞쪽이었습니다만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또 얻어냈었거든요. 한 골 뒤져 있고 경기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런 찬스에서 한 번 살리면 또 경기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민규가 파울을 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넘어가죠. 자, 헤딩 걸리나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솟구쳐 올라서 걷어냅니다. 한남대학교 역습인데 박정민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역습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자, 김성훈이 골키퍼까지 돌려주는군요. 조현우 골키퍼 편하게 해야죠. 다시 한번 김성은 지금은 수비 선수를 좀 방해를 했다는 판정 같아요. 이제 화면으로도 빗줄기가 좀 보이는군요. 저희 쪽에도 빗줄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뒤쪽 서문대학교 앞쪽으로 연결해줍니다만 자, 어떤 식으로든 서문대학교의 발끝에서 나오는 패스들은 일단 한남대학교 선수들의 발에 한번 맞고 전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죠. 짧게 압박을 풀어내려면 개인 기량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 선수 교체를 해주네요. 서문대학교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합니다. 정승훈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그리고 17번의 박대광 선수가 나옵니다. 내 거 바꿔줘야 딴 데 비치지. 정승훈과 박대광. 내 거 바꿔줘야 딴 데 비치지. 박대광 선수가 선수 교체를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는 중앙 수비를 맡아보던 선수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포메이션에 좀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박정민에게 지금 들어가는 옵사이드예요. 볼이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서문대학교가 집중력을 좀 많이 잃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라면은 홈 경기를 쉽게 좀 내줄 수도 있어요. 비가 오면서 화면이 조금 어두워진 모습인데요. 자, 서문대학교로서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사실 이 실점하기 전까지는 경기도 잘 했거든요. 그렇죠. 실점했다고 해서 뭐 주눅이 들거나 경기 분위기를 본인들 스스로 침체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패스가 좋지 못해요. 박정민에게 한번 들어가면 자, 다시 한번 박정민에게 연결이 되죠. 이번엔 좀 바깥쪽으로 쳐졌는데요. 크로스가 넘어갑니다. 반대쪽. 그러나 조현욱 골키퍼는 정말 높이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넘버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민규가 뒤쪽 이석현.
앞쪽으로 주고 다시 본인이 이어봤죠. 자, 이제 이성훈이.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라운드가 좀 미끄러운데 선수들이 빨리 적응을 좀 해야겠습니다. 야, 일단 볼은 뒤쪽으로 됐어요. 흘렀고 헤딩으로 볼 컨트롤 해놓고 다음 봐야죠. 아, 조금 늦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역시 걷어냅니다. 두 선수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선문대학교가 이제 공격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얼리 크로스인데요. 다시 한번 뒤쪽 박민규. 전체적으로 박민규가 뒤쪽에서 경기를 조율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한남대학교 선수들 글쎄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보면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얼마나 촘촘히 서 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 그리고 미드필더 공격수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스 속도로는 뚫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김동훈이 볼을 받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경기 전에 저희가 잠깐 예상을 해드렸던 대로 비는 결국 내렸고요.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저희는 본의 아니게 2주 연속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비 속에서 또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보내드리게 됐는데, 헤딩. 비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 좀 생각을 해서 선수는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자, 득도 좀 깊은데 일단은 어드밴테이지를 주었고요. 자, 일단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라운드가 좀 미끄럽기 때문에 슬라이딩 태클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태클 하는 선수도 하는 선수지만 당하는 선수가 미리 알고 좀 피해주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서로 도와가면서 경기를 해야겠죠. 자, 승부는 나야겠지만, 승부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어쨌든 다치지 않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역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수들끼리는 또 보호를 해줘야겠고요. 아, 옆줄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김창대 낮은 크로스 조금 짧아 보였는데요. 그러다 중앙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멀리 차주고 김동훈 쪽 지금은 파울 아니에요? 몸싸움까지 적절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거칠면서도 섬세하게 태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죠. 곽재민의 크로스 반대쪽. 지금은 동료 선수들끼리 엉켜 넘어지면서 멋진 골 장면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아쉽게 무산됐고, 선문대학교 밀고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서 약간 좀 처지는군요. 유일하게 압박을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역습 상황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속도를 스스로가 죽였어요. 자, 일단 선문대학교 선수들은 볼을 받을 때 어떤 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근처로 볼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또 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이 공 하나에 거의 전체적으로 진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진영을 그리고 그 압박을 좀 깰 수 있는 지금은 태클이 좀 깊어요. 이거는 경고가 나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옐로 카드가 나오는군요. 자, 조금 전 아까 깊었던 태클 어드밴테이지를 줬던 그 상황에서의 경고가 지금 주어졌고요. 이 장면에서는 경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민성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군요. 지금 조국영 감독은 아쉬워요. 지금의 파울도 충분히 옐로 카드 줄 수 있는 장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석현! 이 비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는 슈팅이었는데 일단 좀 빗나갔어요. 확실히 발에 날이 좀 서 있는 선수들의 어떤 슈팅이랄까요? 달리는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김도훈 성남 코치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연습 경기든 실전이든 골 넣는 기분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을 넣어본 선수와 안 넣어본 선수의 감각이나 이 컨디션은 차이가 좀 있겠죠? 나는 아니야. 2회
2번 아니야. 공이 미끄러우니까 선수들이 이제 손에 묻어있는 물을 좀 닦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마도 오늘 경기 내내 좀 자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스로인 길게 던지는 선수들은 아예 뭐 수건을 요구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하. 자, 중앙에서 밀고 올라오는 과정. 그러나 서문대학교의 파울. 자, 짧게 빠르게 연결했어요. 한남대학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중앙에서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일단 수비 머리. 다시 한번 뒤쪽. 자, 아직까지 볼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바 강타. 좋은 터닝슛을 보여줬던 김현기. 한남대학교가 슛을 한번 때리면 상대를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슈팅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슈팅 느린 장면 나오고 있죠? 쉬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예, 터닝 슛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크로스바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다시 한번 곽재민 중앙으로 짧게 연결해 주고요. 뒤쪽에서 오는 선수를 못 봤죠? 이러한 장면들, 뒤쪽에서 오는 선수들, 자기 주변에 상대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누가 알려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일단은 좌우 그리고 전후를 본인이 먼저 살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 동료 선수들이 콜을 통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초중고등학교 리그 보면은 그런 부분 똑바로 안 해서 혼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대지형 정중앙에서 연결이 됐죠. 한남대학교 이상래 감독의 모습이 잠깐 나왔고요. 대단히 점잖은 감독입니다. 저희 경기 전과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쪽 넘어가죠. 다시 한번 이석현. 그냥 수비의 등에 맞았죠. 나가기 전에 살려내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짧게 좁은 지역 빠져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상대 발을 이용하는군요. 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 때는 상대 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한남대학교 쪽에 좀 더 따르는 것 같은데, 네. 서문대학교가 분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좀 바꿔야겠어요. 다시 한번 길게 넘어가는데요. 김상훈이 헤딩으로 앞쪽. 다시 한번 가슴으로 볼 트래핑. 뒤쪽으로 오는 선수를 잘 봤기 때문에 연결이 됐죠. 이번에는 서문대학교 볼을 잘라냈고, 그러나 진로를 확실히 알고 먼저 돌아서는 영리한 수비입니다. 사실 이 가랑이로 공이 빠지면은 수비수들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잘 뽑아냈어요. 자, 빈 곳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올라오나요? 해머 크로스 반대쪽. 그러나 받아주는 선수가 조금 뒤쪽에 있었군요. 자, 한 번 더 준비해야죠. 올라옵니다. 조영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빈 곳입니다. 이석현이 뛰고 있죠. 이석현이 옆쪽으로 짧게 내주고 박민규가 뜁니다. 터치라인 나가기 전에 볼은 살려냈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되죠. 김동훈 자, 왼쪽에 있어요. 내주었습니다. 왼발에 걸리죠. 왼발! 왼발! 만회골! 서문대학교 만회골이 터집니다. 전반 35분. 서문대학교 27번 장백규가 귀중한 만회골을 터뜨리는군요. 속도를 높이니까 압박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문대학교가 바로 답을 찾아서 응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서문대학교가 한남대학교의 압박을 뚫어내는 방법을 분명히 찾은 듯합니다. 시발점은 역시 이석현이었고요. 여기서 사실 컨트롤도 좋았고 이 슈팅도 좋았습니다. 기가 막힌 슈팅이 나오면서 전반전에만 양팀 한 골씩 주고받게 되는군요. 자, 경기는 물론 1대1이기 때문에 식상한 말로 알 수 없게 됐고요. 재미있는 전개, 이제는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 한 번 달려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나머지 경기, 남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만 빼고 재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세는 역시 한남대학교보다는 서문대학교가 이제는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여건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본인들이 이제 분위기만 가져와서 다시 또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벤치에서 선수들을 컨트롤 좀 해야겠습니다. 자, 역시 양팀 10번들 이름값을 좀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존재만으로도 위협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 건씩을 해줬고 이석현은 이제 골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 역습 상황에서 이석현이
스피드로 경쟁을 하면서 발바닥으로 슬쩍 오른쪽으로 내주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상당히 이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라는 느낌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역시 또 상대 선수를 이용하면서 터치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한남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 최종 수비까지. 이번엔 왼쪽을 보는군요. 한 번에 길게 자.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시도가 되면은 사실 선문대로서는 좀 부담이 돼요. 왼발 좀 너무 안쪽에 맞은 듯한 모습이네요. 김현기. 김현기가 슈팅을 가져가는 동작까지는 굉장히 깔끔했는데 왼발 슈팅이 좀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면이 어두운데 좀 밝게 올려야 되지 않나? 비가 내리고 있고 선수들의 유니폼은 땀과 더불어서 비에도 젖어가고 있고요. 그라운드 주변은 나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라운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서문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이 관전보다는 연습을 하기가 조금 더 좋은 시설이에요. 그렇다고 관전시설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문대학교 학우들께서는 좀 자주 오셔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좀 오셔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서 친분을 쌓으면 나중에 이 선수들을 얼마나 클지 모르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퍼스타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이석현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태클 좀 깊어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6명이 프로를 갔고요. 나중에 동문이라고 얘기하면 또 모르죠. 밥 한번 사줄지도요. 이석현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전술의 변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궁현 감독이 이석현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좀 의도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은 김동훈이 수비수들과 계속해서 경합을 좀 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김동훈이죠. 지금 김동훈에게 슈팅 찬스예요. 왼발! 자, 서문대학교 만회골을 터뜨렸던 27번 장백규죠. 장백규 선수가 다시 한번 슈팅을 기록하면서 한남대학교 골문을 위협합니다. 오늘은 장백규의 슈팅 장면에서는 장백규가 가장 위협적이군요. 서문대학교에서는. 지금은 슈팅 2개, 유슈팅 2개의 한 골이에요. 서문대학교 첫 번째 코너킥이죠. 왼발로 길게 넘어갑니다. 좀 넘어갔는데요. 골키퍼가 펀칭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골키퍼를 밀었다는 얘기군요.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자, 골키퍼 차징이 선언되기 전까지 나왔을 때 확실히 처리해주는 황성민 골키퍼의 모습은 나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콜도 확실하게 해줬고요. 손만 대도 사실 공격수들이 골까지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지금 황성민이 잘 해줬습니다. 지금은 서문대학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볼을 바깥쪽으로 내차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을 좀 맞은 것 같아요. 사실 입술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좀 피가 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응급 처치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장면은 아니고요.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술이 얼마나 약한지는 복싱을 보시면 많이들 아시죠? 제일 먼저 터지는 것이 이제 눈두덩이와 더불어서 입술이 가장 먼저 터지는데요. 사실 출혈이 일어나면은 축구에서는 거의 뭐 두 부분 밖에 없다고 해도 좋겠죠. 이 한참 전에 이 나니 선수가 정강이 패인 그런 큰 부상이 아니라면 거의 뭐 눈두덩이나 입술 쪽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가끔 이제 공에 맞아서 코피가 나거나요. 네, 이 장면인데 역시 의도적인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 곽재민 선수가 오히려 좀 밀리면서 균형을 잡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장면은 주부심 또 대기심까지 보고 주심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심의 심판들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도 그 점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본능이 이성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것도 또 주심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가죠. 어허, 자, 이게 박정민이 박정민의 슈팅. 그러나 골키퍼의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왼쪽 빗나갑니다. 오른쪽 포스트를 벗어나는군요. 아, 지금은 한남대학교가 순식간에 2번의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양팀 공격수 10번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골키퍼들이 샘을 냅니다. 지금 조현우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는 뭐 한남대학교를 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점하고 후반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굉장히 좋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김동훈이 끝까지 따라가고 있고 외곽 처리를 해내는데요. 김성훈이 뒤쪽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헤딩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김현기가 좁은 지역 빠져나오는데요. 양팀 선수들 스피드, 압박, 파워 뭐 하나 뒤지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 최정상 팀들의 어떤 대결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좋은 빠졌어요. 패스죠. 한번 접고 들어가나요? 왼발 올라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수비의 머리. 지금 수비의 머리 맞지 않았으면 김동훈 아니면 장백규였어요. 자, 지금은 머리카락으로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를 맞이했고 또 상대에게 또 그런 위기감을 내주기도 했고요. 서문대학교 한남대학교 두 팀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파울이 별로 없고요. 상대에게 의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거친 어떤 행동도 별로 없고요. 크로스 넘어가죠. 코너킥. 그러나 골대 지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얹히는군요. 위쪽 그물망에 얹히는 코너킥이었습니다. 전반 18분 박정민의 선제골, 그리고 35분에 장백규 선수의 만회골이 터지면서 6라운드 중부권 리그 선문대 한남대 경기는 1대1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딩 앞쪽. 확실히 오히려 만회골 이후에는 1진 1패. 비율로 따지면 역시 선문대학교가 조금 더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한남대학교 주도권이 급격히 좀 줄어들었는데 네. 선문대학교는 좀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살짝 내주고 있는 주도권입니다. 지금도 가랑 이상이 영리합니다. 박정민 내주죠. 오른쪽 넓은 공간 올라옵니다. 크로스 넘어갑니다. 박정민! 그러나 조현우 골키퍼의 멋진 펀치. 조현우 골키퍼의 뭐 나왔을 때 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볼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라든지 타이밍 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군요. 일단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이 팔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펀칭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골 장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저렇게 뭐 슈퍼 세이브 막아내고 또 안전하게 볼을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 지금 뭐 황성민 골키퍼도 마찬가지고요. 양팀 골키퍼 오늘 대단히 든든한 어떤 그런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챌린저스 리그에서 보여드렸던 골키퍼 불안과는 오늘 완전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한 명의 골키퍼가 얼마나 큰 차이를 지금은 이 좀 뒤에서 좀 밀었다는 억울한 표정인데 일단은 골킥이 선언이 됐어요. 상처가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곽재민. 추가 시간 1분은 거의 다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1분인데 딱 8초 더 진행을 하는군요. 완벽하게
주부심 간에 대기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대1 양팀 뭐 스코어로는 비겼습니다만 내용 자체도 또 내용 자체로도 서로 주고받는 일진일퇴 공방이었어요. 경기 전에 좀 띄워드렸던 게 네.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은 슈팅, 좋은 골도 나왔고 좋은 선방도 나왔고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거든요. 후반전에 어느 팀이 먼저 또 득점을 하고 승기를 잡아가느냐가 후반전 남은 시간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거 없는 전반전을 펼쳐 보였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아쉬웠던 점 하나씩은 좀 짚어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한남대학교는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실점 장면을 좀 내주는 장면이에요. 물론 선문대학교도 이 박정민 선수에게 계속해서 사실 골잡이들은 한 번만 가면은 그대로 실점까지 내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선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수비들의 순간적인 집중력을 좀 높여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전반전 18분 그리고 35분에 골이 터졌습니다. 아마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팀 골잡이들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하프타임 때 만나보신 후에 오늘 헛발질에서도 말씀드릴 테지만 하프타임은 15분 이내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15분 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선문대학교 골잡입니다. 이석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부권 리그 골 선두 경쟁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한남대학교 한 명, 선문대학교 한 명 있어요. 네. 오늘 또 맞대결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기회가 된다면 또 골을 넣고 그냥 팀이 이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에이, 너무 선수를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좀 식상한 면이 있어요. 오늘 솔직히 골 욕심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나요. 몇 골 정도? 오늘 한 골 정도로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몇 골 정도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한 골 정도, 한 골 승부 날 것 같아요. 왠지. 어허. 네. 그럼 1대 2대 1?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한 골 승부면은 본인이 한 골 넣는다 그러니까 팀 동료들이 또 도와줘야겠는데 선수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 일주일 동안 많이 준비했어요. 한남대 이기려고. 어떤 거 위주로? 수비 훈련도 많이 하고 공격 훈련도 많이 하고 특히 슈팅 훈련 많이 했습니다. 팀을 대표해서 오늘 경기 이런 각오로 임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인터뷰 마칠게요. 네. 저희도 지금 3연승해서 분위기 좋고 네. 한남대도 5연승 했지만 제가 여기서 꺾어서 순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찬 각오 들으셨죠? 오늘 이석현 선수의 발끝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치지 마시고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문대학교의 골잡이였죠. 이석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유리그 최강의 공격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한남대학교 박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2년 연속 만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마 그 유리그 인터뷰 사상 최초이지 않나, 감독님들을 빼고 최초이지 않나 싶은데 겨울 어떻게 보내셨어요? 매년 하듯이 동계훈련 착실히 했고요. 체력훈련 위주로 팀 조직력 열심히 가다듬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벌써 리그 5연승입니다. 오늘 6연승 도전하고 있는데 리그 5연승 선수들 분위기 좋죠? 네,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좋고요. 뭐 지금 5연승을 하면서 팀도 그렇고 개인적인 선수들도 그렇고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지고 하던 대로 한다면 오늘 경기도 충분히 좋은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의 주장이자 공격수이자 맡고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죠? 오늘 6연승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선mon대 경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공격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해서 해준다면은 수비들이 오늘 잘 막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수들 오늘 잘할 것 같습니다. 5경기 연속골입니다. 오늘 6경기 연속골 기대해도 되겠죠? 예, 기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민 선수의 멋진 골, 방송 경기 때마다 항상 멀티골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좋은 경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남대학교 박정민 선수 만나봤습니다.